이제는 극한 폭우, 또 괴물 폭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전남 무안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폭우가 조금 지나자 11시부터는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급변을 거듭하는 날씨 상황, 반기성 YTN 재난전문위원 연결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서 이제 전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 궁금한 건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제 내렸던 강한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현재는 주로 이제 남부지방 쪽으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쪽은 구름만 다소 많은 가운데 오후에 한 차례 소나기만 예상이 되고요. 충청권 지역은 내륙 지방으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지만 소강선대를 볼 때도 많겠습니다. 현재 이제 비구름대를 보면은 전남, 전북, 남부, 제주 지역에 산발적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일단 기압골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 경상권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이제 경상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현동,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일단 내일 새벽까지 예상하고 있는 강수량은 부산, 경남이 가장 많아서 최고 120mm 이상, 대구, 경북은 최고 100mm, 충청은 10에서 40mm, 서울, 인천은 5에서 10m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남 무안에서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라고 보면 될지, 그리고 이런 극한 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이 내렸던 게 2022년 8월 8일에서 9일 사이죠. 서울 관악구가 시간당 141.5mm가 내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의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시에서 잡는 것이 200년 빈도 강수량 시간당 114mm였어요. 이걸 확 넘어서 버리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걸 분석했던 BBC에서 141mm면은 500년 빈도의 강수량이다. 그렇게 이제 그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세계기상기구 기준에 따르면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는 아주 강한 비를 말하고요. 50mm 이상은 매우 강한 비, 100mm 이상은 극한 호우로 세계기상기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40mm를 넘는 비는 정말로 매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폭우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도로 침수라든가 건물 침수, 산사태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러한 극한적인 폭우, 이런 현상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극한 호우의 기준을 이미 많이 넘어선 폭우의 강수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 뒤에 또다시 지금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이 또한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제 기후학자들이 사실 모델링을 해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증기 증가량으로 이렇게 141mm가 온다고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해수 온도의 급격한 상승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대기의 강, 이런 영향도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기후변의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특정 기압 패턴이 약화되면서 혹은 강화되면서 폭염을 혹은 폭우를 유발하는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폭염을 가져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압골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폭우가 내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보면 폭염이 나타난다면 폭우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뉴노멀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월에도 폭염이 강력하게 발생하다가 중순에는 정말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고, 그 이후에 또다시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다시 8월 초에 또다시 호우가 발생하고, 또다시 이제 8월 10일 넘어가면 또다시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보면 폭염 이후에 홍수가 발생하는 게 지금 벌써 몇 차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폭우 뒤에 폭염이 왔다가 또다시 폭우가 오고 이런 계속해서 내린 비로 지반도 약해졌을 것 같은데 산사태도 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산사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산림복구 및 사방산업을 통해서 토양 유실을 방지를 해야 되고, 일단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개발이라든가 산 개발이라든가 벌목, 그러니까 지금 대개 이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이 절개지라든가 사람들이 개발하는 지역에 거의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제한해야 되고요. 산사태 지역 지역에서 활동을 좀 자제를 하고, 또 산사태가 발생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빨리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숙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제 즉각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대처하고 피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평소에 좀 숙지를 시키고, 또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극한호우 상황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이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 이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호우가 내리면서 이런 지하차도 예. 혹은 지하 주차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호우가 내릴 때는 지하차도라든가 지하 주차장 이용 시에는 침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진입을 한 경우 만일 그럼 즉시 차량을 두고 대피해야 하고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 이용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예. 그리고 만일 침수된 지하철에 부득이하게 진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량의 비상 전멸등을 켜서 짐짓 따라오는 차량의 위험을 알리고, 차량보다는 먼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버려두고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 시에는 침수 경로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침수 상황을 알려주고 함께 대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폭우가 내릴 때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만 합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좀 피해가 없길 바라야 될 텐데 주 중반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내릴까요?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인 6일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엔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먼저 영향을 주는 곳이 수도권이 새벽에 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은 20에서 70mm, 전라권, 경상권은 10에서 50mm, 제주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주말이죠.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 상황 반기성 YTN 재난전문위원 연결해서 전망해 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